오, 10번. 좋은 문제예요. 해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9번 아까 설명하면서 10번, 11번에 필요한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 경우를 다 꿰어 맞추려고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네, 그 전에 답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면 금방 나오는 문제예요. 같이 볼게요. 얘들도 마찬가지죠. 책이 4권이 있고요. 책이 4권이 있고 자리도 4개고 그 다음에 책의 표지도 4가지고 이렇게 다 숫자 4로 맞춰놨단 말이지. 자, 그래서 볼게요. 지금 이제 1, 2, 3, 4번 자리가 있다라고 하니까 적어놓고 보시면 흰색 책이 일단 1번 자리래요. 그 다음에 이제 C가 B보다 왼쪽에 있다.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그 다음에 D는 빨간색 책이거나 4번 자리에 있다.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뭐 바로바로 뭔가 표시를 하기가 힘들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남겨두고 그 다음에 이게 보면 A가 검은색 책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그 검은색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무슨 얘기를 하기가 힘들죠. 왜냐면 검은색만 아니라는 거지. 뭐 흰색인지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자리가 파란색 책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확정이 되고 그럼 요거 2개가 남은 게 뭐예요? 검은색 또는 빨간색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제 A, B, C, D 4권의 책이 어디에 배치되는지 보다는 색깔이 먼저 지금 이제 맞춰진 거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 색깔에 좀 집중을 해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일단 D가 빨간색 책이거나 4번 자리에 있다 이렇거든요. 근데 빨간색 책이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번 아니면 4번이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 물어본 게 반드시 거짓이고 4번에서 D가 2번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답이 나와버리는 거지,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것부터 적용을 해보니까 색깔밖에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더 끼워 맞출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저 이제 선후관 이제 자리 배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본다고 할 것 같으면 경우의 수를 나눠서라도 확정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한테 일단 눈에 먼저 들어온 게 색깔이니까 그 색깔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이제 작업이 뭐 있지 않을까. 그 얘기부터 좀 해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D가 빨간색 책이거나 4번 자리에 있다라고 했을 때 4번 자리는 여기고 빨간색은 여기 있으니까 결국에는 3번 아니면 4번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것 정도는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D가 2번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전혀 없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반드시 거짓인 것을 물어봤다라고 했을 때 저거를 거짓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순간 더 이상의 작업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답을 4번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 여기서 만약에 더 이제 맞춰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답이 나오면 좋지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로 우리가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럼 이쪽에 지금 이제 D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았고, 그 다음에 A가 검은색 책이 아니니까, 그럼 검은색 책이 아니기만 하면 이제 뭐 어디든 위치할 수는 있는 거라서, 근데 C가 B보다 왼쪽에 있다. 뭘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게 경우의 수가 좀 이제 나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아니구나. 그치. 왜냐면 이게 반드시 거짓인 것을 물어봤지 다른 게 다 확정된다라고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라도 성립할 수 있으면 말이 되는 거라서,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볼 수는 있겠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 다른 선택지들이 어느 하나의 경우라도 만족하면 반드시 거짓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넣어보는 거예요. 지금. A가 4번 자리에 있다라고 넣어보는 거지. 근데 얘가 검은색 책이 아니니까 무슨 색이겠어요? 빨간색이겠죠? 근데 D가 빨간색 책이거나 4번 자리에 있다라고 했잖아. 그럼 1번은 틀린 거 아니야? 뭐야? 1번은 틀렸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서 내가 답이 될 만한 어떤 정보를 이미 도출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도출한 정보로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지를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는 게 정답을 빨리 찾는 길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4번이 정답이니까 4번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근데 이제 만약에 4번이 정답이 아니야. 그러니까 정답이 아닌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4번으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우리가 경우를 다 나눠가면서 이거를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게 이제 뭐 답이 금방 나올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드시 거짓인 것을 물어봤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지금 이제 답이 아닌 다른 선택지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경우라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A가 4번 자리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말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안 맞으니까 얘도 지금 답이 돼야 되겠네. 반대로 B가 3번 자리에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B를 넣어볼까요, 여기다? 그러면 D가 무조건 이쪽으로 와야 되죠. 그죠? D가 이제 3번 아니면 4번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요쪽에 A랑 C가 위치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색깔이 아마 D가 이쪽으로 오면 빨간색일 수도 있고 검은색일 수도 있고. 그게 일반적으로 보면 4번 자리에 있으면 빨간색 책이 아니고 빨간색 책이면 4번 자리가 아니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는 논리 추리에서의 그 또는은 포함적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니까 둘 다 성립해도 저 말이 틀리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이 D가
검은색일 수도 있고 빨간색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 건지 확정은 안 되지만 하여튼 가능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2번이 반드시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만약에 이제 해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이 경우만 해도 한 서너 가지 되는 것 같은데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그거를 다 따질 수가 없으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지를 이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왜 자꾸 답이 두 개씩 나오는 거죠? 3번? C는 빨간색 책이다. C가 빨간색 책이라고 해볼까요? C가 빨간색 책이면 어떻게 돼요? 왜 3번에 가야 돼? 아, 오? 그러면 저 2번이 그 성립을 안 하네? 뭐야? 혹시 반드시 거짓이 아닌 것을 고르는 건가? 그러면 2번이 답인데? 4번에, 5번 해볼까요? B는 검은색 책이다. 그럼 B가 이쪽으로 와야 되고. 이건 가능하네. 아까 우리 이제 맞춰봤던 그 경우에서 B가 검은색 책이고 D가 뭐 빨간색 책이고 이거는 가능하니까. 뭐야? 답이 심지어 여기 3개네요? 엄청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지금. 하여튼 제가 계속 정리하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지만, 하여튼 이제 이 문제들을 너무 다 내가 꿰어 맞추고 나서야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계속 어떤 요령으로 이 정답을 찾을 것인지를 고민을 하셔야 문제를 좀 이제 남들보다 좀 신속하게 풀 수 있는 거지. 그저 막 성급하게 달려든다고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정리를 해보시고 넘어가서 11번도 한번 해볼까요?